익산은 바야흐로 환경유해 업체들의 천국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드날리고 있습니다. 장전마을 사태는 그 정점입니다. 마을 옆에서 비료를 생산하는 비료 공장이 발암물질을 배출해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쳤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익산시 환경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발암물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됐습니다. 법상 퇴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담뱃잎 찌꺼기를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는 불법이 자행된 탓입니다. 생산 공정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건조시킬 때 발암물질이 수분과 함께 증발되어 공기 중에 섞인 것입니다. 비료 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은 대기 중에 확산되어 잠정마을을 덮쳤습니다. 허술한 대기 배출 시설 탓입니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20년 가까이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폐기물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된 지 1년 뒤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 1444루베가 공장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 비료 공장이 설립된 2001년 이후 2017년 말까지 주민 99명 중에 국립암센터 기준 22명에게 암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잠정마을의 암 발병률은 간암, 기타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위암, 유방암, 폐암에서 전국 표준 인구 집단에 비해 많게는 25배의 범위를 보였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노출 평가와 주민 건강 영향 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해 비료 공장이 배출한 유해 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문제의 비료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자신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악취로 두통과 구토증,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특히 인근 저수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기현상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2016년 말까지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을 전면 묵살해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권 이행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정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익산시의 문제의 비료 공장에 대한 점검 일지가 일절 존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익산시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장기간 방관하는 바람에 비료 공장의 오염물질은 대기를 타고 주변 토양에 끊임없이 쌓였으며 수로를 타고 주변 농지의 용수로 쓰이는 저수지에 반복적으로 섞여 들었습니다. 2017년 4월과 8월 공인조사기관의 시료 분석 결과는 직무를 유기한 익산시 환경행정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비료 공장의 처리수와 집수조, 마을 소류지에서 발암 가능 물질과 발암 확정 물질이 검출됐고 소류지의 오염도 역시 높았으며 마을 지하수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익산시 환경부서 공무원들이란 환경유해 업체를 방목하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철밥통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열 시장은 고위직 관료 출신으로 뼛속 깊이 공무원이었습니다. 잠정마을과 관련해서 직무 태만 또는 직무를 유기한 어떤 공무원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상급관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이후 3년이 지나가도록 자체 감사를 벌인 일도 없습니다.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감사 대상에 이르지 못했다는 변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잠정마을 주민들 사이에서의 암 발병 등 비특이성 질환이 비료 공장에서 배출한 발암물질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시간이 늦어졌을지언정 비료 공장이 20여 년 동안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실은 집단 민원 발생 직후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20년 동안 익산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사실, 그로 인해 토양과 수질이 극심하게 오염된 사실은 사태 초기의 시료 분석 결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심각성은 그 이후에도 조사와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누차 확인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2년이 지나면 징계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공소시효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 시장이 비위 공무원들을 징벌하지 않는 이유로 이 징계시효를 내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담당 공무원은 있었고 시효의 기산점이 적발된 일시인 만큼 이후에도 계속 징계 대상은 존재했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더라도 자치단체장은 특정 공무원의 보직을 박탈하여 무보직 상태로 대기시키는 등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수장이 자신의 의지를 보이는 수단으로 징벌 또는 징벌적 조처만큼 효과적인 게 또 있을까요? 하지만 정은열 시장은 잠정마을 사태 이외에도 재임 중 수차례의 대형 사건들이 터졌지만 징계권 행사에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사업 관련 비위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고 퇴직한 사무관을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정책보좌관에 임명했습니다. 당시 관련 사무관의 비위 행위에 정원열 시장이 연루되지 않았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비등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반산단 진입로공사 비리입니다. 이를 감사한 전라북도는 법정 의무 불이행, 과다 준공, 보고 태만, 허위 공문서 작성, 지연배상금 면제 특혜, 설계 변경 공사비 부풀리기, 관급자재 허위 검수, 안전점검 부적정 등을 밝혀냈습니다. 이 비리 백화점은 공사를 시행한 익산시 담당 부서가 복마전이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감사가 뒤늦게 이루어진 바람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습니다. 정은열 시장은 관련 공무원들을 훈계 조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직을 박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를 유지시켜준 것입니다. 정 시장은 더 나아가 여러 서기관 후보자들 가운데 비록 훈계에 그쳤으나 산단 비리에 직접적이고도 깊이 관련된 것으로 지목되는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리를 권장한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의 인사권 행사를 지켜보면서 정은열 시장이 관련 공무원들과 결탁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정 시장이 주창하는 청렴이 공무원들에게 하달되겠습니까? 가증스럽지 않을까요? 환경부가 잠정마을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정은열 시장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익산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진강시에 가서 발표 기일을 넘겼습니다. 그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정마을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자 문책은 또 감사원 감사 결과 후로 미뤘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공무원들을 문책하기 어렵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익산시장으로서 익산 지역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자의적 노력 의무를 방기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릇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정 시장이 또다시 그러한 책무를 방기하지 않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전직 공무원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정 시장에게 다시 닥친 시험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밥통이었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익산 시민들과 익산의 산하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아도 정 시장의 그러한 양태를 단순히 전직 공무원의 습속 탓으로 돌리기에는 뭔가 크게 부족합니다. 정 시장이 전문적으로 비위 공무원들과 한통속이 아니냐고 의심하게 되는 단초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기적을 바라는 것일까요?
오늘의 칼럼이었습니다.